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5번째 우물풍선을 이틀 연속 수도권에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직접 승선해서 북한에 경고했고, 우리 군은 연평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실사격 훈련을 무려 5년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빅5 병원과 개원이들이 무기한 휴진 방침을 유예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9월 안에 복귀하면 특례를 주겠다면서 대화와 복귀를 통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이디어 홍보가 제2의 충주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양산맨이 조회수 800만 회를 훌쩍 넘어섰고, 충주맨은 조수를 지원받았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6.25 발발 74년이 되는 바로 6.25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하고 있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에 직접 승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의 도발도 신속, 정확, 충분한 화력으로 대응해 적 도발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루즈벨트 함에 이곳저곳을 시찰했고요. 한미 장병들을 경납고에서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장성도 있고요. 부사관 또 장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특유의 이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이쪽은 이 갑판이죠.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한다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지금 둘러보는 모습이고요. 탐재기가 80대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런 웬만한 항공모함인데, 그럼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직접 오른 건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상에서 한 연설이 미국 조야에서도 큰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보 상황을 보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사실 동맹 조약과 같은 그런 조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다. 어떤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안보 상황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74주년 6.25를 맞아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74년에 박정희 대통령, 네. 20년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올랐고, 네. 이번에 이제 오른 게 이제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74년, 94년, 2024년 딱 사자로 다. 사자로 딱 네. 해당되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94년에 승선했으니까 30년 만에 다시 승선을 했습니다.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이건 뭐 정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에 버금가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이 신뢰성, 실효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오른 시어도 루즈벨트함.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그 이전의 루즈벨트입니다. 물론 먼 친척입니다. 러시모어산에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동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탑건 매버릭의 주 무대였던 게 바로 이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자, 이 항모 왜 부산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합 훈련을 위해서 이제 부산을 찾은 것인데 그만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인들이 존경해서 러시모 산에도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 테디베어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참가차 이제 방한을 한 겁니다. 탐 크루즈의 영화죠. 최신작입니다. 이전에 탑건이 아니라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탑건 매버릭에 보셨어요? 봤습니다. 주 촬영 무대기도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봤고요. 국내 첫 입항을 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하시 등을 비롯해서 항모는 항상 이 전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끌고 같이. 다니죠. 그렇죠. 네. 미 제9 항모 강습단도 함께 그래서 내한을 했습니다. 네. 이 항모 강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뭐 할시, 이노우에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물론 그 전투력이 막강하지만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이 함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강습단, 그래서 제9 강습단이라 얘기하는데 순양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축함도 있습니다. 할시, 이노우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0만 톤급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도함이 대략 한 3만 톤, 4만 톤이거든요. 2배, 3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재기가 뭐 금방 말씀한 슈퍼 호넷 포함을 해가지고 80여 대가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헬기도 웬만한 지금 있고요. 활주로가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싣고 다니는 것이고 레이더 통신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루즈벨트가 왜 부산의 해군 작전 기지에 와 있느냐? 6월 말에 한밀 1해군, 그러니까 한일 해군과 이 루즈벨트함의 구강습단이 함께하는 훈련, 다영역 훈련으로 번역되는 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뭔지 좀 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이 있고 해상이 있고 공중이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훈련하는 것을 다영역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미일 훈련이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이 훈련을 단연 훈련으로 또 정례화시키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지난 6월 초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 다영역 훈련을 하자. 그리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사실 한미 간에 하는 것은 프리덤 쉴드입니다. 네, 방패. 예, 자유의 방패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하는 것은 킨 엣지예요. 날카로운 어떤 모서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그 훈련이 프리덤 쉴드에서 프리덤, 킨 엣지에서 엣지 따가지고 자유의 프리덤 엣지. 엣지. 예, 예. 그런 훈련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이번에 하는 훈련은 대잠수함 훈련. 그다음에 방공 훈련입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잠수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에 제공하는 또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특히
분쟁 지역에마다 나타납니다. 중동에 자주 가지요. 중동 해역에.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6.25 발발 74주년도 기억하고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빈번해진 도발에도 경고하는 의미에서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천무 대대 7개가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레이더로 이제 표적을 탐지하고요. 교신을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네, 무장 완료! 사격 준비. 사격 준비! 해제를 한 뒤에 쏴! 발사합니다. 다연장 로켓,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제 천무2까지 나와서 아주 동유럽이라든가 특히 루마니아에는 이번에 조단위 계약을 했고요. 그럼요. 자, 엄청난 지금 베스트셀러 무기입니다. 이 적도라고 불리는 55km 밖에 있는 표적 섬인데 1분 안에 괴멸시켰다고 합니다. 자, 천무의 화력과 명중률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그 위용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천무 그러면 다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그걸 방사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방사포. 예, 그러니까 이 통 안에 여러 발이 로켓, 여러 발이서 동시에 날아가서 일정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천무는 최대 사거리가 80km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을 보면 고폭 유도탄도 저게 있고, 뭡니까? 고폭. 예, 고폭은 굉장히 위력이 아주 높은 그런 이 유도탄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유도탄은 이게 각계 분산을 해가지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을 했고, 박안수 대장. 예, 육군의 천군단 이게 이제 군단 무기거든요. 군단급에 배치되어 있는 이 무기고. 이 천무 화력 여단들이 이제 창발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7대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55km 떨어진 직도 표적지에 명중을 했는데 1분도 안 된 상태에서 48발. 이게 한 대가 12발이거든요. 네. 이 48발이 동시에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네, 지금 그런 저 위력을 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해군 공군 장비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야말로 저건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자, 우리 군은 또 26일부터 백령, 연평도 등 이른바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이것도 저희 시간에 자주 소개해드리는 베스트셀러 수출 K무기입니다. 실사격 훈련을 6년이 다 됐습니다. 무려 5년 9개월 만에 재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백령도 연평도의 K9 자주포 이건 뭐 서북도서를 지키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K9 자주포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무기이고요. 최근에 루마니아가 이걸 다량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 사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 와가지고 사격 훈련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10년에 연평도 이 포격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포격 훈련을 시비하면서 도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 쏘냐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로 우리 안 할게.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이제 결국 북한이 그 합의를 깼고요. 최근에 오물풍선 날려보내면서 우리 정부가 또 군이 이 9.19 군사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시한부 결정을 내렸고 26일이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 훈련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북도서의 안전이 훨씬 든든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5년 9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다가 이걸 또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배에다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서 엉뚱한 데다 포 쏘고 그랬어요. 자, 바로 이 실사격 훈련이 재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오물풍선 6차 살포가 이루어진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24일 밤, 25일 오전 9시까지 이틀 내리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100개 이상이 경기 북부 또 서울 일부 지역에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피해를 크게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밤, 25일 또 오전까지 오물풍선 350여 개를 살포했다라고 밝혔고요. 경기 북부 또 서울에 100여 개가 낙하가 됐습니다. 종이 쓰레기 위주라고 뭐 위험 물질은 없다고 해도 네. 그게 갑자기 낙하되는 것만으로도 차량 위에 떨어지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바람의 영향을 보면 북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무슨 비닐하우스 채소밭에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지금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랑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가 북한이 이렇게 날려보낸 풍선 가운데 70여 개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북한 사회의 실상, 주민들의 실상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생충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만큼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기운 양말이라든지 덧대 만든 장갑, 마스크, 티셔츠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것도 전부 다른 헝겊을 덧대서 다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만큼 생활이 어려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서 김정은의 기분, 분풀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북한의 그 누추한 모습을 그대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요. 김일성 일가 우상화 문건들을 훼손한 그런 부분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거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북한에서. 훼손을 하면 결국 북한으로 말하면 교화소에 가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렇게 가위로 자르는 그러니까 모습이 위대한 있다는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 이거는 북한에서 정말 우상같이 받드는 문건인데 이게 훼손된 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쓰레기 오물 다 내놔. 그거 담아가지고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여기에 집어넣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물량을 채우려니 어쩔 수 없지. 없습니다 하면서 가위로 그런 것까지 잘라서 넣지 그래서 않겠느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의 고민이 여기 있을 겁니다. 네, 뭐 종이 쓰레기는 넣으라 그러지 귀한 종이는 없지. 수령님 교시, 지도자님들의 교시도 잘라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시는 겁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해드리겠으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피해에 대해서 망막인데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7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30일 내인 8월 9일까지는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물풍선 피해 사실을 작성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동차에 유리를 갈았다면 갈아 넣은 그 비용, 영수증. 그렇네요.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서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여기에 제출하게 되면은 피해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상 서식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구두로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구두로 신고한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식으로 다시 하셔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서식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구두로 신고했던 분들도 다시 지시된 또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돈을 보상해 드린다고 하니까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발발 74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을 이런 도발을 한 데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다시 5차, 6차 이틀 연속 도발하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고 여러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효력이 정지됐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카드가 해서 카드를 먼저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북한 관련해서는 또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심리전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 시행 여부는 북한 행동에 달려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 작전 상황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전인데 이거는 북한 하기에 달렸고 그렇습니다. 좀 더 보다가 언제든지 우리 할 준비 돼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할 테니 더 이상은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게 5차, 6차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하면 또 대북 확성기는 국민들 여론도 더 하라 이런 요구가 있게 되면 군은 또 받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도발이 또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발사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5시 30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아마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분석을 했을 겁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대략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지만 네. 실패한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공중 폭발했다는 네, 얘기인가요? 공중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특히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5개 전략 무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은 시오도 루즈벨트 함 부산 기항에 대한 강력한 반발 차원에서 이걸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에서 터졌으니까 네. 좀 머쓱해졌겠어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체면이 좀 구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쉴 새 없이 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이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을 뼈대로 하는 군사조약을 체결했죠. 그러자 미국 조야에서 핵에는 핵으로밖에 맞설 수 없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여성 강경파 전문가죠. 앨리슨 후커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죠.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 사실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그랬지만 군사동맹입니다.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동인이 강해졌다. 한국을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내몰고 있고 그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보면 미국 조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과 핵 공유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 기술을 전수하게 되면 핵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그건 한국에 대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강하게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존의 일틀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한국도 그런 역량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바이든 현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그저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한 입장인 겁니다. 트럼프는 좀 강경하고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핵무장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제 정치 이슈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입니다.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이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 그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의 정례적 상시적 전개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벨 부장관의 얘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진영은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방위의 책임과 부담을 좀 덜자. 그렇죠. 한국 잘 사는데 한국도 핵무장하게 만들면 미국이 굳이 한국 안 지켜줘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많이 빼낼 수 있다. 빼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번 대선에서 미국 중요한 그 대선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만약에 우리에 대한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대표 후보들끼리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의료계의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이 잇따라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또 한 번의 양보안을 제시했는데요. 분수령을 넘어서는 듯한 의료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임현택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이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 여러 빅5 병원들을 비롯해서 의대 교수들이 철회를 하고 있어요. 유예하는 거죠. 자, 의협사나 올특위 이 문제에 대한 입장 29일 다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 반발에 부딪혀서 잇따라 유예 또는 철회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협 올바른 의료 특위에서 27일 날 이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철회가 됐고 29일 날 재논의하겠다. 그렇지만 상당히 또 여론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빅5 병원들도 27일 예고한 무기한 휴진 또 방침이 잇따라 유예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경증 환자 진료만 좀 축소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산병원에서도 유동적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큰 이유는 잇따라 유예나 철회가 나오고 있는 현상은 국민들 반발입니다. 뜨거운 또 이 아주 차갑고 그 뜨거운 여론의 비난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의사가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정부는 이런 잇따른 유예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휴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들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인 거고 그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의대 교수들이나 개원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 같았던 집단 휴진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관건은 전공의들이죠. 정부가 또 한 번 전공의들에게 양보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9월 복귀를 하게 되면은 특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또 입장이기도 한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9월 복귀 특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신상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표를 수리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가 이제 일단락 6월 말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전공의들 9월에
다시 이제 지원하는 것을 허용을 결정하려면 6월 말까지는 이제 신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뭐 내년에나 할 수 있다면서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것인데 6월 말까지 신변 정리를 한 다음에 9월에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수련병원이 아닙니다.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연차와 진료가로 처벌할 수 있다. 그만큼 늦춰지게 되는 거죠. 만약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그러면 뭐- 저것도 못 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익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공의 단체의 이른바 7대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실행 방안 4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그동안 계속 의사 숫자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고 수련병원에 또 전문의 채용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전공의 위주가 아니라 이제 전문의 위주가 되겠죠. 그럼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책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도 개선됩니다. 우리 K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드렸지만 연속되는 전공의들 근무 시간이 워낙 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국과 일본의 기준에 맞게끔 26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도 밝히고 있고요. 정부는 이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분들은 뭐 묵묵해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니까 빨리 복귀하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충주맨으로 유명해져서 최근에는 지상파 예능 인기 방송에까지 출연한 김선태 주무관이 그만둔다. 그만두는 거야? 이 논란에 휩싸였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충주맨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김선태 주무관이죠. 워낙 인기가 있고 별로 재미없어하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지방의 유튜버를 정말 인기 유튜버로 끌어올린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히 조만간 퇴사를 하고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다. 네. 그 노림수가 아니겠냐 그래서 한 공중파 예능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그런 또 방송 내용도 나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올라도 브랜드 빵 팔아도 자신은 또 별도로 받는 돈이 공무원이다, 없다. 나는. 예, 네. 공무원이다. 따로 별도로 받는 수당이나 수익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명하는 동영상은 그 프로그램 촬영을 나온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하죠. 지상파 프로그램 카메라맨이 찍어서 충주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세금으로 띄운 인지도로 유튜버를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수익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 나 퇴사해? 저 장면 찍는 게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됐는데 스마트폰을 앞에 대고 각도까지 연구해가면서 두세 번 찍더군요. 자, 김선태 주무관 사진이 스티커로 들어간 빵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시했는데 본인 수입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편의점에 가보면은 빵이 캐릭터 빵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뭐 없을 정도로 없어서 못 사 먹을 정도인데 바로 이 충주맨 김선태 캐릭터가 들어간 빵이 충주시와 GS 협약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김선태 주무관 충주맨의 이제 캐릭터가 표장지에 새겨져 있는 그런 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캐릭터 들어가면 드디어 부자 되는 돈 거야? 많이 벌겠지. 김선태 이제 돈방석에 오른다.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 개인 수업 하나도 없다. 이 점을 또 공중파 방송에서 분명히 했고요. 조기령 충주시장, 충주맨 덕분에 정말 유명해진 사람이 조기령 충주시장입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 이 방송에서 하는데 충주맨 김선택 주사에 매니저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에요. 주사가 이제 7급에서 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급을 하나. 예, 네. 9급 여성 주무관을
주사인 이제 김선태 충주맨에게 붙여줬는데 전형적인 이 구급 주무관이 MG 주무관입니다. 그렇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주맨 열청에 이제 감탄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이제 화면 부분에 나오는 이런 장면도 있지만 또 이제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물에 풍덩 빠지죠. 그렇죠. 이제 패러디하는 장면인데 이미 이제 충주맨이 찍어서 올려서 대박이 터졌던 그 영상과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는 걸 보고 충주맨이 이제 물에 지금 화면에 보는 저 박스에 앉았다가 물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아 나는 공무원 월급에 저렇게 못해. 정확한 워딩은요. 예. 그 월급 받고는 나는 저렇게 못한다. 정확합니다. 네. 아, 역시 MG입니다. 김선태 주무관은 쇄도하는 많은 강연 요청을 거부를 해도 하루 일정은 참 빼곡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제2의 충주맨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상남도죠. 양산맨, 정확히는 양산우먼도 화제라죠. 그렇습니다. 양산 우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지방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이런 홍보가 상당히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800만을 넘겼습니다. 825만 가량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텐데 양산시청 홍보팀장과 하진솔 주무관 사이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업 이 워크넷이라고 하는 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사다리 위에 하진솔 이 양산 우먼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니까 좀 아찔하겠죠. 그러면서 취업 시장은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홍보팀장이 뛰어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믿고 뛰어들으니까 뛰어들었는데 붙잡아주지 않거든요. 팀장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믿을 건 양산 일자리 센터 워크넷밖에 없네 이러면서 이 영상이 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게 800만을 훌쩍 넘기고 또 무슨 고향사랑 기부제, 예스 에스파, 그렇죠. 걸그룹 따라하기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200만 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엄청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인기 있는 유튜브라고 해도 뭐 20만 30만만 해도 대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려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820만이 넘었고 또 다른 또 영상도 200만 뷰를 넘길 정도로 충주맨에 이어서 또 양산 우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댓글이 줄줄 달리면서 팀장님과 하주무관을 특진시켜라. 내가 공무원 이름을 또 알게 되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충주맨 김선태 알았는데 이 무슨 지방 공무원 이름 하진소를 또 내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승진 안 되면 연봉이라도 올려줘라. 이런 응원이 이어진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중에 하나 직접 보시죠. 취업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진솔아, 나를 믿니? 네, 팀장님. 뛰어들어, 진솔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양산시 워크넷. 물론 저 밑에요. 평평하고 푹신한 거 깔아놓고 하지만 리얼하지 않습니까? 저 쇼폼을요. 제가 한 5번 봤는데 볼 때마다 재밌더군요. 최근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고 촬영은 물론 편집까지 도맡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웬만한 개그맨 유튜버 못지 않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신세대들 사이에서 MZ세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스럽다 그러면서 참 별로 재미없어하고 공무원스럽다는 말이 그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빗대서 이제 하는 그런 비판인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유튜브가 작정하고 만드니까 개그 채널보다 재밌다. 또 춤추는 구청장 좋아요 뭐 500여 개 달리고 또 MG를 겨냥해서 쇼폼 이제 짧은 영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서울 강북구청에서도 공무원의 공덜트. 예, 공덜트입니다. 또? 이제 영등포구청에서는 영군의 시즌2까지 다양한 형태로 재미있는 B급 정서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버튜브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 토크쇼 등 파격 영상들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자체의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튜버란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공튜버, 공무원 유튜버 분들이
맹활약 중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이런 걸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디어에 그쳤습니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들도 유튜브나 숏폼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정책 홍보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충주맨을 위협한 소방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 재밌네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음악도 흥겹고요. 저렇게 그 공무원, 그러니까 특히 소방관 그 빨간 옷, 출동복 아닙니까? 저런 거 입고 하시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SNS의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들과 협업, 콜라보라고 합니다. 영어지만. 이런 영상들도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결이 뭐냐면 화려한 영상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또 기술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이제 실생활입니다. 그래서 TV조선의 미스터롯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었던 저분이에요, 왼쪽에. 네. 네. 강하영 기관사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바로 충주맨입니다. 오른쪽에 안경 쓴 이가. 자, 충주역 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KTX를 또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유튜브를 이제 공튜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확산되는 게 국정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정보기관이니까 그렇죠. 정말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바깥에 틀끝만큼이라도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이제 여행 유튜브로 워낙 유명한 곽튜브 또 빠니보틀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빠니보틀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 활용을 해서 해외 여행을 하다가 테러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안내를 사실은 웬만한 방송을 하거나 해서는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상을 찍어서는 주목하지 않는데 이런 유명 유튜버들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친화력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효과를 또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열풍의 시작은 물론 이제 충주맨이 잘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회의에서 충주맨을 크게 칭찬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의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충주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있고 나서 각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고 중앙부처에서도 야 우리는 뭐 없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공직사회라는 게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도 반응도 좋고 문제도 있어요.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유형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튜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실생활 B급 정서이긴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 정도. 심지어는 MZ세대들도 여기에 상당히 각광을 하고 열광을 할 정도, 각광을 받고 열광을 할 정도인데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바로 충소공, 충주맨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공투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홍보가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글자 위주가 아니라 이제 영상 위주가 됐고, 그래서 양산 우먼 같은 그런 이제 영상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근데 따지고 보면 약간 좀 너무 싼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좀 영상이 너무나도 B급 정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는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도 많잖아. 뭐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빈축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또 너무
특정한 그런 감성으로 뭐 과시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비판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남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B급 감성을 입히면 조회수가 25배 상승된다. 무조건 이제 조회수만 쫓아가면은 B급 정서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말이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저렇게 그 조회수 올리려고 무조건 막 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방의 정책을 알리고 지방의 관광이나 문화자산들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무원 한 사람 역량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 자체가 퇴사하는 거 아니야? 또는 이 사람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조직이 함께 책임지고 그 구성원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때 진정한 메시지,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충주맨이 없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다 몰고 오는 게 아니니까 충주맨 잘했지만 충주맨, 양산맨 같은 스타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역량을 모아서 전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홍보 수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비단 홍보뿐이겠습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정책인 이슈는 오후 1시에 생방송되고 오전 6시 10분, 오후 5시 반, 밤 1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KTV 유튜브 정책인 이슈 동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